최근 하락장에서 손실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려 계시는 분도 많고요.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반대매매 나오는 물량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이탈하면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 단기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 라인을 이탈하면 단기는 매도해야 된다. 중기는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전 영상들을 돌려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추세 이탈이 아니라 이미 추세를 이탈하고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이런 추세, 주추세, 이 라인들을 이탈할 때는 단기, 중기는 손절해야 된다. 차익 실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추세를 이탈할 때는 단기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중기도 매도해야 된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이 나왔고 고점을 찍고 이중바닥 형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딱 보더라도 이 라인에서 저점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자형 목표치까지도 지금 얼추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언더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라인들에서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50만 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나 그 전에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라인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시장만 돌아서고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만 제거된다 그러면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하락이 나왔고 추가 언더로 좀 더 빠지면은 50만 원 언저리 내외에서는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 차트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120만 원 내려왔을 때도 2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하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탈할 때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치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기업이 저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20만 원도 저점이고 100만 원도 저점이고 90만 원도 저점일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긴 호흡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아무리 가치 분석하는 사람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로 급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차트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라인에서 다 손절을 치거나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라인에서도 차익 실현하고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차트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유입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하는 사람들,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에 대한 신용과 미수가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전국은 100% 해가지고 신용도 못하고 미수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 좀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폭이 약하더라도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신용과 미수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울부짖어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부분 물량도 나왔고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고 신용과 미수가 풀어지는 시점이라면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그렇다고 해서 뭐 120만 원, 13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90만 원, 80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아니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전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은 손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차라리 손절을 하거나 비중 축소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지만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들 을 보면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신풍제약을 한번 볼게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이런 라인들을 이탈할 때
제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이 구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 주었을 때 여기가 마지막 매도 구간이고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이 종목 역시도 N자형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목표치를 주고 다시 밀렸다가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이 추세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빠졌을 때 이중 고점을 만들고 얘가 하락이 나오는데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N자형 목표치가 여기서 또 나오죠. 나오는데 어디서 저점을 잡아줍니까? 이 라인에서 저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나오고 다시 또 하락했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이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는 해주지만 결국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에코프로는 이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라인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견디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고점까지 간다라고 버티지 마시고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셔라.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역시도 이 추세를 하락 트렌드 추세를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저항을 돌파를 했지만 다시 계속 긴 하락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 나와요. 카카오를 볼게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카카오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추세가 이탈했을 때 이 라인이 이탈했을 때 뭐랬습니까? 중기 장기는 매도 해야 된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라인도 저점이고 이 라인도 저점이고 이 라인도 저점이고 계속 추가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만 원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가치 투자도 중요하고 기술적 분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겠죠. 가치 투자에 기반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승 초임 구간에서 사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고점을 찍고 쌍봉을 찍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가치 투자를 외치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N자형 목표치를 두고 이중 고점을 주고 다시 밀렸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빠져버리죠. 목표치까지 또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을 잡은 지역이 여기서 저점을 찍었죠.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라인이 이 라인이 되는 거죠. 이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에코프로의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러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주고 이중 고점을 찍고 빠졌는데 다시 라인이 왔다. 요 라인 되겠죠. 50만 원 언저리가 되겠죠. 여기서 언더슈팅으로 좀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민다라고 가정해서 50만 원 초반이 되겠죠. 그럼 지금 63만 원이 지금부터가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제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셔라? 매도가 아니다. 버텨라. 버티고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하든지 비중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반등한다고 해서 130만 원까지 바로 간다? 절대 못 간다. 단 80만 원이나 9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신용과 미수가 풀어져야 되고 시장이 저점이 형성되고 하락이 멈춰야 된다. 그때가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여기 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 반등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으나 130만 원, 140만 원은 단기간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에코프로가 140만 원, 150만 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워낙 좋은 기업이고 워낙 가치 투자에서는 2차 전지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가치 투자를 외치는 사람들은 120만 원도 저점이요, 100만 원도 저점이요, 90만 원도 저점이요, 80만 원도 저점이요. 계속 저점이다. 매수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미 추세가 끊어졌고 추세는 이탈했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 조정은 이미 받았고 저점이 50만 원에서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급락이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럼 이중바닥 형식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130만 원, 15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물려있더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주가를 올려주는 세력들은 140만 원, 150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서 끌어올릴까요? 이 물량을 받았을 때 최소 못 가도 200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미 상승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에 다 반영이 됐고 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새로운 뭔가 상승의 동력이 생기려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23년도 다 갔죠. 24년도, 25년도나 돼야 140만 원, 15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기 관점에 보는 사람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80만 원, 90만 원에서 차익하고 나오는 관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 분석을 통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업을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나쁜 기업을 저점에서 사봐야 상승을 하지를 않아요. 그건 주식의 기본입니다.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사야 상승이 빨리 나오고 고점에서 파는 게 이게 기술인 겁니다. 가치 분석이라는 허울 안에서 무조건 120만 원도 매수고 100만 원도 매수고 80만 원도 매수고 계속 매수를 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좋은 기업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눈을 길러라.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분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차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하고 다음에 후순위로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쁜 기업은 차트 분석 자체가 안 돼요. 왜?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차트 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이왕이면 이런 저점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 분석이 좋으냐, 차트 분석이 좋으냐, 이 논리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필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다.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기본 베이직은 기본적 분석에서 종목을 찾고 좋은 종목을 찾았을 때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를 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와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쟁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잡아주고 돌아서 준다면 전 저점을 살려주고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을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비중을 줄이든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고 여러분들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이 모멘텀이 약하고 주도 섹터로 되지 않는다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아무거나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섹터가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올라갈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로봇이 될지 AI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이런 것들은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들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지점을 형성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